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고 나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번니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55배당, 그리고 번니의 승리 배당이 6.25배당이 나오면서 배당만 봐도 토트넘이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프리시즌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번니 역시 직전 프리시즌에서 2연패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번니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면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 다이렉트로 승격한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최하 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가 단단한 팀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잃은 토트넘이 이런 번니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대신에 주장 완장을 찬 로메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로메로 주장 체제의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서 포백, 그레이 베리바이 쿠두스, 파페사르, 존슨, 시샬리송의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반 조타를 추모하는 1라운드 프리미어 리그였고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왼쪽 윙어로 나온 존슨의 크로스가 나왔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쿠두스의 패스를 받은 베리발의 슈팅이 나왔지만 번니 키퍼가 선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7분 존슨이 크로스를 올려봤지만 크로스는 정확하지 않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쿠두스는 존슨과 달랐습니다. 쿠두스는 개인 능력으로 오른쪽 엔드라인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을 받은 시샬리송의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발리슛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를 짠하게 만들었던 녀석이었죠. 시샬리송이 기뻐서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현재까지 토트넘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분까지 공격 모멘텀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승격팀 번니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경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분 반가운 얼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는 카일 워커가 번니 소속으로 중거리 슛을 때렸지만 떠버렸는데, 와, 카일 워커는 언제 번니에 온 거죠? 한국 선수들만 팔로우하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카일 워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에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로메로가 심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7분 번니가 최전방 공격수 포스터를 이용해서 빠른 역습을 시도해봤지만 치달하는 포스터를 스피드로 제압하는 반더벤은 현재까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은 오늘 골의 주인공 시샬리송을 잡아주면서 1-0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을 71% 먹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5개만 날린 토트넘이죠. 여기 보시면 5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오늘 번니가 수비가 단단한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았던 번니를 상대로 토트넘은 몰아쳤지만 슈팅이 5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슈팅이 토트넘보다 더 많았습니다. 2배를 더 때린 번니였는데 일단 토트넘의 공격이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번니가 오히려 슈팅을 더 많이 때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 토트넘의 평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수비 2명 로메로, 반더벤의 평점은 일단 반더벤이 더 높았습니다. 이제 그 포스터 키퍼가 아까 스피드로 치달을 하면서 토트넘에게 역습을 시도했는데 반더벤이 스피드로 끊지 않았다면 로메로는 뚫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반더벤이 평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미들에서 젊은 미들 3명을 동시에 기용한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들에서 공격 찬스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이 손흥민 선수 자리에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점이 낮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원래 역할이었죠.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선수들의 어그로를 끄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존슨은 그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나마 두 명의 선수가 빛났는데 쿠두스가 이 오른쪽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골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두스가 혼자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린 것이 시샬리송에게 연결되면서 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만 빛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일단 존슨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시샬리송, 쿠두스만 잘해주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에는 현재까지 시샬리송과 쿠두스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번 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제 번니가 슈팅을 더 많이 때렸고 이제 전반전에 좌우 크로스를 올리는 토트넘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패턴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번니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한 골을 따라잡느냐 아니면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넣고 벌어지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지금 빛나고 있는 시샬리송이 또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1분에 존슨이 웬일로 왼쪽에서 프리찬스로 있는 시샬리송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고 시샬리송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세컨드 볼을 시샬리송이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번디 키퍼가 선방에 버리면서 이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샬리송의 위협적인 슈팅 장면이었다. 솔랑키는 큰일 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60분 또 토트넘의 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쿠두스가 오른쪽에서 이제 수비를 제끼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공이 시샬리송에게 전달되었고 시샬리송은 또 이렇게 미친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2대 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그나마 지금까지 시샬리송, 쿠두스가 토트넘의 이제 지지부진한 공격을 살려주고 있었다. 두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뻐하는 시샬리송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시샬리송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토트넘에서 잘해라 라고 제가 응원해주고 싶었고 이걸 이제 보고 있는 솔랑키는 속으로 아,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5분 파페사르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존슨이 이 공을 감각적으로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3대 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었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프랭크 감독의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데뷔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슨의 골이 들어간 시점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을 시샬리송을 살리면서 개막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끌고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